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코리아팩 2024가 다음 주 화요일 23일부터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4일간 열립니다. 패키징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참가와 참관이 예상되는데요.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올패키징 주최로 24일 오후에 열리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말하다 세미나와 1홀 중심에 위치한 올패키징 프렌즈관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패키징과 함께하는 올패키징 TV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4월 3주차 올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4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코리아팩 2024가 열립니다. 무료로 사전 등록하시고 킨텍스 제1전시장 1홀 친환경 패키징의 모든 것 올패키징 프렌즈관에서 만나요. 그때 뵐게요.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패키지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료, 간식, 영양제, 장난감 등 프리미엄 반려동물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패키지는 기존 대용량 패키징에서 일회용 패키징으로 단일 재질을 적용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 패키징, 재밀봉이 가능한 용기, 쉽게 열고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상자 등 편의성을 제공하는 패키징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음료 분석기관인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사료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8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반려동물 시장, 많은 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패키징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 성장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견과류입니다.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고 산소 접촉을 방지하는 포장을 적용하지 않아 품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유통기한도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매해서도 구입해서도 안 되는데요. 재래시장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를 비롯한 식품의 산패를 방지하는 올바른 포장 기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패키징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요구르트 제품의 뚜껑은 보통 알루미늄 포일이 들어간 리드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 먹은 용기를 살펴보면 알루미늄 리드가 그대로 붙어 있거나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재활용 공정에서 와전류 분류 및 근적외선 분광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품용 PP 포장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넥스트루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넥스텍은 벨기에 MCC 라벨과 함께 PP 용기와 PP 리드질을 사용하는 요구르트 패키징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잔류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P 리드질 패키징을 사용하면 재활용 분류 단계에서 14%의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순환경제 실현과 지속 가능한 패키징의 확대를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의 단일 재질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탕의 개별 포장에는 트위스트 포장이 많이 적용되었는데요. 사탕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패키지 트렌드도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개별 포장의 대부분을 필로우 포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래식한 트위스트 포장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코 트위스트 포장은 왁스가 없는 100% 종이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PFAS를 함유하지 않은 종이로 트위스트 포장을 완성한 것이 돋보입니다. 환경부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3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희망하면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의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제품 용기의 출고량 중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물성 분석이나 역학 분석 등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재생원료 수질관리 대정 등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마련돼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 확대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마들렌은 프랑스 북동부의 로렌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과자로 조개 모양으로 된 작은 케이크입니다. 카스테라와 같은 부드러운 빵의 맛이 특징입니다. 얼마 전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일까지인 마들렌 과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이렇게 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펴보니 역시나 냉동 제품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다면 상온 유통으로도 장기간 품질을 보존할 수 있는 제품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식품 제조사가 패키징 기술과 기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투자해야만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패키징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패키징 히스토리는 국내 기업들의 포장개발팀, 패키징 관련 부서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패키징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말 농심이 최초라고 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오리온 등 제과사를 중심으로 포장개발 부서가 설립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식품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립됐고 2000년대 들어 전자회사 등에서 설립됐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포장재 제조회사, 쿠팡, 마켓컬리 등 유통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패키징 전담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이처럼 패키징 전문부서가 많은 기업에 설치되고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전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포장 전시회 코리아팩 2024가 열립니다.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은 코리아팩 전시 둘째 날 4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207호 세미나실에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말하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짜 종이 테이프는 무엇인지, 연포장, 단상자와 골판지를 위한 디지털 인쇄의 최신 동향과 함께 점자 인쇄기, RRP 박스, 친환경 종이 포장재, 다니엘 소재 연포장재 등 다양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선착순 100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올패키징TV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패키징이 3월 9일부터 6주 동안 진행한 국가기술 자격 포장기사 취득 대비를 위한 포장기술 전문교육을 성료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징 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국가기술 자격 포장기사 취득 대비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돼 교육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습니다. 한 교육생은 패키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관련 업무 외 패키징도 공부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생들과 네트워크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올패키징은 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패키징 전문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롯데알미늄이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해 패키징 특화기업 롯데패키징 솔루션즈와 2차 전지소재 전문기업 롯데인프라셀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롯데패키징 솔루션즈는 캔과 연포장, 골판지, 생활용품, 페트병 사업을 영위하던 롯데알미늄의 패키징 머티리얼 사업본부를 분할한 것으로 친환경 아이템과 차별화 제품 확대를 통해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패키징 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의류 특화 폴리백 패키징 설비, 앱스 어페럴 자동 포장 시스템을 고객사 물류에 적용했습니다. 앱스는 원 단위로 의류를 일렬로 배열해 이동시키면서 감싼 뒤 포장까지 자동 마무리하는 설비로 자동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 이지컷 적용 등으로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CJ 제일제당이 PHL을 적용한 러듀얼 칫솔을 출시하며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상용화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칫솔은 친환경 제품 전문 디자인 기업인 리벨록과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칫솔대에는 PHA와 PLA 등 100% 바이오 소재를 적용했고 칫솔모에는 재활용 소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는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대기업 포장재 전문 기업 출연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포장재 회사인 롯데알미늄이 패키징 특화 기업
롯데 패키징 솔루션즈라는 별도 법인을 출범하고 기존 롯데 알미늄의 캔, 연포장, 골판지, 페트병 등 포장재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아이템과 차별화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패키징 기업의 출연에 국내 패키징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또 다른 캡티브 메이커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종의 계열사 역할을 하며 모기업에게만 포장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 패키징 기업은 인구 감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삼중고를 겪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중소 패키징 기업들은 자기만의 생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올패키징 TV 주간 브리핑은 코리아팩 2024 전시 특집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패키징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코리아팩 2024에서 직접 만나뵙길 기대하면서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 TV의 4월 3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패키징 TV의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눌러주세요.